북한의 공식 경제 계획표엔 없는데 북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엔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리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막 모여들어요. 네, 바로 이곳에서 북한 경제의 진짜 맥박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10만 명.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은 도시 하나가 그냥 통째로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규모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존, 그리고 미래. 딱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뭐랄까 경제의 개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거대한 경제 생태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어둠 속의 심장 박동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들만의 보이지 않는 규칙, 그리고 이게 북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심장 박동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평성 새벽 도매 시장이에요. 물론 국가의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북한 경제의 피를 온몸으로, 그러니까 전국으로 퍼쿠지라는 그런 곳입니다. 평성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위치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양하고 다른 주요 도시들을 딱 잇는 교통의 중심지거든요. 철도랑 도로가 여기서 다 만나니까 북한 유통의 심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평성시장의 영향력이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쌀값이나 환율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의 물가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해요. 말 그대로 북한 경제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압계, 바로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개미떼의 해부학. 10만 명이나 모여 있으니까 겉보기엔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 안에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이 생태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인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맨 위에는 자본을 대주는 돈주가 딱 버티고 있고요. 그 밑으로 전국 유통망을 꽉 쥔 도매상, 그리고 직접 물건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자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물건들을 직접 나르는 짐꾼들까지 딱 피라미드처럼 얽혀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그게 바로 돈주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애초에 대규모로 물건을 떼어오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돈주가 말 그대로 이 거대한 시장 경제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이야기,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아니, 이렇게 크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시장이 어떻게 안 무너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국가가 정한 법이 아니라 이 시장 사람들만의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아주 강력한 규칙에 있습니다. 국가 경제랑 평성시장은요,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국가는 위에서 모든 가격을 딱 정해서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평성시장은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 바로 이 원칙 하나로 움직입니다. 찾는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싸지는 거.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논리가 여기서는 진짜 살아 숨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그냥 대충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상인들은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물건 실어 나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심지어 날씨 같은 것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보들이 상인들 사이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되면서 가격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 생존을 위한 전략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국가의 통제도 있고 외부 제재도 심한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시장은 살아남은 걸 넘어서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시장의 역사를 보면요, 그야말로 생존과 진화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먹고 살려고 모였던 작은 장터가 시작이었어요. 그게 2000년대 들어서 전국적인 유통의 중심지가 되더니 지금은 아예 생산까지 하는 산업 기지로까지 발전을 한 거죠. 정말 놀라운 적응력 아닌가요? 이들의 핵심 성공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옷감 같은 원자재를 싸게 들여와요. 그리고 이걸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으로 옷이나 신발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만든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가격을 훨씬 더 싸게 맞출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평성시장이 단순히 물건 떼다 파는 걸 넘어서 산업 허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거래 화폐입니다. 도매 거래의 8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달러나 위안화 같은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평성시장이 바깥 세상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체제에 꼭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핵심 창고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숨겨진 엔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 평성시장이라는 곳은 단순히 물건 사고 파는 장터,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말, 숨겨진 심장이라는 표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공식 지도엔 없지만 실제로는 북한 경제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 국가계획 경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틈을 메워주면서 북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인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가의 계획 경제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아주 경직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평성시장은 어때요?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모습을 바꾸는 아주 유연하고 회복력이 강한 생태계죠. 바로 이 시장의 유연함이 저 경직된 국가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평성시장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증거예요. 강력한 중앙통제국가 안에서도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생겨난 경제가 작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렇게 번성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인 셈이죠. 자, 이 모든 걸 생각해보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몸의 통제와는 상관없이 심장이 스스로 자신만의 박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북한 경제의 미래가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